네,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8분여 정도 오늘장 개장까지 남아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상 양대 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0.1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455.64포인트, 2455.72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4%가 오른 778.7포인트 선의 호가 나옵니다. 하루 만에 코스닥 지수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장 전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난 1월 16일 종목입니다. 한 달 넘게 보유를 해나갔던 종목이 되실 것 같아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목표가 도달하면서 19% 수익률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건설 기계 업체라는 거 다들 아실 것이고,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쌍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서 삼중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뚫어냈어요.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1,400원 선 제시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 건설 기계 가운데 하나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고점 경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신기수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예, 효성 첨단 소재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4분기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4% 덜 나왔고, 영업이익도 24% 덜 나왔는데, 이제 1분기 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때 일단 타이어 코드는 1분기가 성수기고요. 또 지금 판가 인상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익으로 돌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탄소 섬유도 지금 판가 가격이 지금 상승세에 있어요. 그 수요도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스판덱스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적자인데 지금 수요가 거기까지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까지 적자, 그리고 2분기 때부터 어쩌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하반기 때는 거의 턴어라운드고요. 이제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와 탄소 섬유 그리고 스판덱스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 754억으로 강한 반등이 이제 실적 반등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일단은 많이 빠져가지고, 요 근래 이제 그 하방에서 박스권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박스권 탈피를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고, 매수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46만 5천 원 잡고요. 선저가는 36만 5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 500억 원 아래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750억 원대로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수기에 진입하는 타이어 코드, 또 탄소 섬유의 판가 인상, 스판덱스 수요 증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2.2%가 상승하면서 41만 8천 원 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46만 5천 원 선, 손절가는 36만 5천 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 오늘 월요일장 어떤 종목 동시호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코오롱 인더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 타이어 코드에서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위 업체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1분기까지도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추정 PBR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보면 한 0.5 정도 나오는데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적인 매력이 실적이 부진한 것을 커버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4,800원,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이 종목도 소폭의 상승이네요. 강보합 상승 기록하면서 47,8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타이어 코드 시장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바닥 이후에 실적 개선 예상하고 있으면서 가격 매력 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54,800원 선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41,000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두 분 전문가가 비슷한 그 업종에 있는 종목을 각각 따로 뽑아오시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배터리주의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네요. SKC가 4.5%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2% 넘는 상승, LG화학이 1% 넘게 상승하면서 70만 원 선 바로 아래 69만 9천 원 선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까지 1% 넘는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조선주 가운데 현대중공업 2% 가까운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3%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M과 하이브의 경랑이 3월 주주총회에 좀 마무리되게 되겠죠. 과연 지분 경쟁 어떻게 이어질지 일단 하이브에 대해서는 최근 그 12만 원 이상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옵니다. 3%가량의 하락이고요. 삼성 SDI, S51까지 1%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 HLB 바이오주 8%까지 급등, HLB 생명과학도 역시 2% 넘는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HLB 쪽에서 선박과 파이프 사업을 맡고 있는 ENG 사업부문 물적 분할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8%의 강세고요. LNF가 3%, 위직 스튜디오, 에코프로 BN, 에코프로 HN 나란히 2%, LNF 에코프로 HN 배터리주가 2%에서 3%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별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실 겁니다. 오늘 움직임 가운데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SBS가 7% 강세 나오고 있죠. 온라인발 효과로 SM 등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온라인의 다음 타겟이 SBS가 될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7%, 또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 BYC도 움직였죠. 2%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리튬 생산 업체, 캐나다 업체 시그마 리튬에 대해서 인수검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튬 관련주 큰 움직임 없고요. 대신에 폐배터리 관련주의 추가 상승 계속되고 있습니다. MPC가 3% 플러스권이고요. IS동서가 4%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의 최원재 전문가님은 또 어떤 특징 눈에 띄실까요? 전문가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SKC나 SBS 이렇게 동시효과에 조금 특이한 종목들이 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SK 넥실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동박 배터리 업체인데 SK 관계회사인데 스웨덴 노스볼트사에서 1조 4천억 규모 동박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저는 오늘 오히려 소폭 상승할 것이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2월 20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 혼조 마감됐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 또 경기의 흐름에 대한 경기 움직임에 대한 여러 우려감들 계속 시장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우가 0.4%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0.6%가량 하락을 보였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3월 FOMC의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물가가 2%까지 갈 길이 멀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가 좀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104.6달러를 찍고 나서 104달러 아래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마감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 경기, 또 환율과 국내 무역 적자까지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지수 자체는 일단은 양대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최근 나오고 있죠. 지난 금요일장에 2달 만에 장중 처음으로 1,300원 선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이노진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가 시작됐을 겁니다. 이노진 탈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최근 또 시장에서 탈모 모멘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움직임들 오늘장 어떨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찍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2포인트의 오름세로 출발을 한 이후에 결국에 현재 0.3%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0.38%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41.83포인트, 2440.96포인트 기록하면서 0.42%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0.16% 오름세 776.84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 약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선물 모두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흘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까지 이틀째 사줬지만 오늘은 다시 400억 원대 매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매도를 보여주면서 15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이틀째 순 매수를 하면서 536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은 통신업종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틀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247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26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의 순 매도 가리키면서 290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압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600억 원 넘게까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660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56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프로그램 쪽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원 50전이 하락하면서 1298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소폭의 원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업종인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0.4%까지 하락을 하네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운수창고가 0.7%, 비금속 광물이 1% 넘는 하락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 1.08%, 전기전자, 운수창고 0.7%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보험업종 나란히 0.5%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업종 나오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업종 가보시면 철강 금속업종 오늘장까지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주사주의 강세 움직임 눈에 띕니다. 키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3에서 5% 상승이고요. 세아홀딩스까지 2% 넘는 상승,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2% 이상의 오름세입니다. 통신, 건설, 그리고 기계업종, 강보합에서 0.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가운데서는 오늘 하락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배터리주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LG 에너지솔루션 2% 내외 하락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셀트리온까지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플랫폼과 바이오주 하락이고요. 또 삼성생명도 0.6% 하락, 보험주도 내림세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3.44%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KB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0.6에서 1% 상승을 하면서 배터리 관련한 지주사주와 또 비철금속주, 금융주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내에서 차별화 양상 나오고 있는데요. 덜 올랐던 쪽에 대한 상승 움직임 눈에 띕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는 HLB가 11%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LNF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1%에서 4%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M이 4.8%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를 이끌어가는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은 그렇게 뭐 강하진 않습니다. 이제 배터리 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쪽, 양극재 쪽 몇 종목만 좀 오르는 형태고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철강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 포스코홀딩스가 4% 오르고 있고 현대제철 3%, 동국제강도 4%. 뭐 그 외에 뭐 고려제강이라든가 뭐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종목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 외교부가 이제 그 포스코 중국 법인에 있는 법인장을 만나서 우리가 그 중국이 앞으로 이제 잘 될 거기 때문에 한국의 철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이익이 될 거다라면서 막 그 내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모멘텀을 좀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미국 시장 빠졌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좀 이제 뭐 아침에는 이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 쪽이 오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셀바스는 오늘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솔드룩스가 또 11%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브리지텍, 마인즈랩 그래서 이쪽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뭐 AI 관련 체포주들 이쪽에는 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그 섹터 내에서의 이제 순환매 형태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셀바스 AI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는 있지만은 다시 신고가를 계속 바라보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반등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단기로만 좀 하시면 괜찮겠고요. 그리고 뭐 방산주들 오늘 좀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위성주들 AP 위성이라든가 세트레가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외에는 뭐 다른 쪽들은 좀 부진한 부분들 그쪽으로 좀 오늘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와 함께 인프라 재건주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성TC,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까지 3에서 4%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서 대만 쪽에 지진이 있었고 또 일본 쪽에도 지난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피해 사망자가 44,000명 넘어서고 있죠. 자, 오늘 최원주 전문가님은 또 어떤 특징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하락 출발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체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 1000계약 정도를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하고 출발을 하고 있고 뭐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뭐 500억, 300억 정도 전부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강한데 뭐 행동주의 펀드 영향이 있는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뭐 소재 업체 중에서는 LNF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종목 개별 종목 이슈 있는 것들 빼놓고는 뭐 경계성 매물, 뭐 차익 매물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금 외국인들 선물 시장 움직임 계속적으로 뭐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뭐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데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너무 큰 폭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역시 소폭 하락이나 소폭 상승 그냥 보합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또 새롭게 움직이는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류 관련주인데요. 제주 맥주가 20% 급등하고 있고요. 무화기 9.9%, 또 국순당과 보혜양조, 풍국주정, 창의 에탄올까지 3%에서 9%까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류 시장의 어떤 변화 가운데서는 일단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높은 가격에 있는 주류가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당을 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세로 등 이런 소주들 신제품 나오고 있고요. 또 주류 가격 자체도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주류 물가가 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주류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주말에 이제 그런 소주값 굉장히 좀 비싸지고 식당에서 먹으려면 이제 6,000원까지 받을 거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이제 자극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모멘텀을 좀 받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뉴스가 어느 정도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지금 확신할 수는 없고 이제 소주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주류 업체들의 실적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주 맥주 이렇게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국순당 7% 올라가고
뭐 이제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일단 보유 가능할 것 같고요. 한 이틀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좀 매물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좀 이제 매도를 좀 한 이후에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따라잡기는 좀 그렇다, 뭐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주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장까지 건설 기계주와 철강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가 이틀 연속의 강한 양봉,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만 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인프라 재건 관련주 가운데 건설 기계주 가운데 상승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창단조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5%까지 탄력, 현대두산인프라가 3%, DY파워, 진성TC 1%에서 3%, 두산바켓이 소폭 하락입니다. 전거래일 금요일장에는 큰 폭 5%까지 올랐지만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죠. 노바텍과 유니온머티리얼 3% 조정이고요. 유니온이 1.27%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의 상한가 이후에 1% 정도 유니온은 조정을 받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 철강주 상승을 하면서 DSR 제강, NI스틸 나란히 4% 상승이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2.66%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려아연의 상승세까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철강주, 건설 기계주에 대한 움직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저는 이 두 업종을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철강주도 중국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철강주들도 그렇게 본다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업체들,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와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금요일장이 괜찮은 모습 보였던 두산바켓, 진성T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는 중국 쪽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결국에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쪽으로 조금 매기가 더 저는 부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철강 업체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하고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조정을 잘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두산인프라코 보면은 쌍봉으로 급격하게 하락 위험이 있었지만은 밑에서 3중 바닥으로 잘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역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타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권입니다. 항공주 그렇고요. 또 항공주 가운데서 아시아나 IDT가 7%까지 하락을 해서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주 가운데서는 모두투어가 1% 조정이고 하나투어가 강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쪽, 면세점 쪽에서는 일단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1% 넘는 상승. 그렇지만 파라다이스 GKL, 또 롯데관광개발 1%에서 2%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에어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나란히 1%에서 2%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까지 좀 가보시면요. 그 전에 미용기기 좀 볼게요. 비올과 이루다가 6%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강했었던 이런 미용기기 쪽 조정입니다. 메디톡스도 3%까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호주 양상인데요.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토니모리가 1%, 한국화장품 1% 하락 띄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아무레퍼시픽 나란히 0.6에서 0.8%까지 코스맥스가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탈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진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데요. 오늘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상장한 기업 가운데 두 번째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노진 전체적으로 항노화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피케어 탈모 브랜드 볼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실적 나오고 있고요. 잘 나오고 있고 이 볼빅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4,400여 개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상 기록하면서 현재 7,800원 선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탈모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안트로젠이죠. 이 현상에 성공을 한 이후에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탈모 화장품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허가인 만큼 관심이 높았고요. 4% 플러스 24,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탈모주는 좀 잠잠하고 이노진 쪽에 매기가 쏠려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판단해 주시죠. 예, 뭐 이노진은 오늘 뭐 상장 이전 상장인 것 같아요. 이제 코넥스 쪽에서 이전 상장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내고 있는데 상한가 오늘 안 풀리면은 일단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보유가 좀 가능하겠고 요즘에는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그 시장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시세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보면서 일단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내일 따라잡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안트로젠은 이틀간 뭐 계속 연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물을 좀 맞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연상 나오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제 빠졌을 적에 단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타 접근은 당분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노진과 안트로젠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탈모를 엮였기 때문에 두 종목에 이렇게 이제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시세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단타로 장중에 접근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정할 수는 없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앤홀딩보다는 장중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TS라든가 뭐 JWC냐 뭐 바이오니아, 위더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일종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1등주들만 접근을 하시고요. 이쪽 2, 3등주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가 17%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날 강했었던 금요일장의 셀바스 AI 강했었는데 7%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브 컴퍼니가 7%,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5% 넘는 상승, 바이브 컴퍼니가 6%, 플리토가 4%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AI주의 또 주가 회복력, 또 어떤 종목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또 치솟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도 10% 넘는 상승, AI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인데요. MD스테크, 유엔젤 2%에서 3%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AI 관련주 흐름 짚어주시죠. AI 관련주 중에서는 셀바스 A가 지금 제일 강한데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몇몇 종목만 간단하게 보면은 솔트룩스는 제가 12BW 물량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3만원 넘어서면은 정고점 부근 다가선 거라 정고점 살짝 넘으면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오늘 좀 반등 나오는데 다른 종목만큼 반등은 안 나오고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시 셀바스 A가 제일적으로 시세를 주도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상승하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계속 홀딩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하고 싶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만큼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이앤홀딩 전략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각자의 대응 영역에 따라서 자기가 잘 하실 분들만
일단 접근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는 이제 바이앤홀딩보다도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네요. 원래 그랬어요,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농기계주도 나란히 상승을 하는데요. 대동기어, 대동, TYM 나란히 1%에서 4% 상승입니다. 특히 스마트 농기계 쪽에 미국 수출 호조 나타내면서 대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도 122%가 급증을 했는데요. 농기계주 좋은 실적 보여줍니다. 미국 쪽의 디어도 마찬가지로 실적 양호한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농기계 쪽은 사실 그렇게 농기계 쪽은 지난번에 이제 CES 때 오히려 이제 뭐 스마트 농기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한번 줬었는데 사실 농기계 쪽이 그동안에 예전에 이제 이런 수출에 의존했던 그런 이제 업종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수출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어디까지 시세를 가져갈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동의 이제 일단 시세만 본다면은 지금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상단인 14,000원 부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농기계 쪽에 얼마나 작동을 할지 또 이거 실적이 향상되는 부분이 올해만인지 아니면 내년까지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농기계 쪽은 반등이 나올 때 박스권 매매 정도로 뭐 한정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동주의 관련한 모멘텀으로 SBS뿐만 아니라 SBS 콘텐츠 허브까지 상승을 하는데요. SBS 콘텐츠 허브 12% 급등을 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요구하면서 관련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고 그런 관련 작업을 할지 여부는 계속 소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시장 동향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소폭 기록하는데요. 워낙 최근에 탄력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300원 선에 대해서는 저항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일단 환율이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1원 50전 하락한 1,298원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298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 강달러 조정 그리고 외환 당국 경계감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낙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사흘간 30원 넘게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1,300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 환율은 1,303원 80전까지 상승을 했고요. 두 달여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외환 당국은 지난 금요일에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 당국의 실개입 경계감도 한층 커진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인 점 역시도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그런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보합액 103.86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최대 75bp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경계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달러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달러원 1결물은 1294원 50전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55전의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화 종가였던 1299원 50전보다는 약 3원 4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리치본드 연준 총재 25bp 금리 인상 언급에 강달러가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즉 미 연준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다소 강달러가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외환 당국의 실개입 경계감에 1,290원 초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300원 위로의 상향 돌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에 1,290원 초반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있었던 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진정되면서 1,300원 선 상단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신다면 얼마 선일까요? 네, 1290원 초에서 1290원 후반선까지 비교적 큰 변동성 있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90원에서 1299원의 거래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달 만에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1,303원 선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다만 이 연준 위원 가운데 리치몬드 연준 위원이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당국, 국내에서는 외환당국의 실개입 경계감 작용하면서 1,300원 선 저항 보면서 상단을 1,299원 선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긴축에 대한 경계감 이어지며 1,290원 선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좁은 박스권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PC도 있고 FMC 의사록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PC 확인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지금 하락권이긴 하지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또 오후장에 또 아래골을 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루 빠지고 또 하루 오르고 하는 그런 등락 장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종목 장세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C가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상승이 보여질까요? 기대보다는 좀 이제 불안 쪽으로 저는 이제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급상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쪽 포지션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 오전장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되는데 2,200개야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1,000억 정도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어요. 좁은 박스권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장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보다 큰 폭으로 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월보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도 저번 월의 수치보다도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도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 주요 이벤트들이 좀 주 후반으로 있어가지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이 종목이 지금 이달 들어서 97%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한 86% 정도,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5일선을 지키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도 4% 상승이고요. 이런 배터리의 대장주뿐만 아니라 또 주변주로서 사실 크게 올랐었던 SKC까지 오늘 투자회사의 대규모 동박공급 계약 소식에 따라서 8%까지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에 대한 관점 한 가지만 또 언급해 주신다면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 전해 주시죠. 배터리주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수 관련주입니다. 지수가 부진할 때 제 배터리주들은 같이 빠지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더 빨리 오르고, 그리고 지수가 좀 빠질 것 같으면 더 빨리 빠지고 이런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PC를 앞두고 있고 경계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다면은 저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빠진다면 또다시 잡을 곳은 또 배터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규 매수는 그거는 이제 불가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제 비중 축소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바닥권이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비중 축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신규 매수는 조금 지수 보면서 이번 주 그 PC 이후에 지수 흐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SKC는 이제 투자한 회사 SK 넥실리스 수주 있어서 강하고요. 고려아연은 크게 반등해주지 못합니다. 1% 플러스인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배터리주 또 여러분께 남겨주실 내용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제일 대장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쪽인데,
여기서 10%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으면은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저는 10% 정도 상승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은 오히려 저는 매도 물량 좀 내놓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약간의 좀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만약에 조금 물량을 한 10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조금 줄여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는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은 지수의 조정이 임박해 있다라고 저는 봐가지고 지수가 빠지면 못 버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나.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 지수 조정 과정 거치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될 미국의 PCE 물가 지수를 앞두고 시장 경계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코스피는 현재 2430선입니다.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